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 서문. 이토록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홀로 명상에 매진하던 몇 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삶의 세찬 흐름이 내게 남아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조항을 실천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한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삶에 좀 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긴다면?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일부 깨어남. 내 인생은 이전과 같아지지 않았다.
이 자각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그것이 나였다. 나는 끊임없이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을 지켜보는 존재였다. 동일한 자각의 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물살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도 지켜보았다.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내면의 침묵을 원하는 내 마음은 갈망을 넘어 불같은 열정이 되었다. 머릿속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자의식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지켜보고 있던 내면의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거부와 배척에 대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 같은 머릿속의 짓거림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분명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 그 목소리는 그전에도 늘 말하고 있었다. 그 속에 너무 빠져 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물 밖에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말이다.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싫었다. 정말로 간절히 멈추고 싶은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도 같았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도 이제 내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든지 내면의 에너지 흐름에 집중하든지 말이다.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하나의 게임이 되었다. 삶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혼자서 쓰는 통속 드라마가 여전히 올라오긴 했어도 그것이 나를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개인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내 의도는 단호하고 확고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 너머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리라.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이 내면의 변화에 버금가는 외부의 변화가 시작됐다. 시작은 내 안의 셀리였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통보는 정말이지 나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몇 년간 내 인생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또 하나 생겼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빠진 한 인간을 지켜보는 것 말이다. 내 가슴은 내내 고통을 쏟아냈고 마음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마치 자아관념을 뒷받침해주던 기반이 사라지면서 나의 개인적 자아가 나락 속으로 자유낙하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명상에 들어 깊이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든 혼란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곳에는 고요와 평화만이 있었다. 명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이런 외부의 변화들은 그를 겸손해지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머릿속의 목소리. 그런데 그가 틀렸다. 이렇게 산산조각난 그를 내려놓는 작업은 확실히 더 쉬웠다. 나의 생각들은 커리어가 확실한 기혼자 대신 더 깊은 진리를 찾고 있는 명상가의 자아상을 심상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기대서 힘을 되찾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마다 나는 그것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 없애버리고 했다.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저 너머로 나아갈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야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었다. 나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날 쇠뇌해 놓은 것처럼 삶이 그토록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삶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이었다. 나는 그저 흐름을 따라갔을 뿐이다. 멕시코에 우연히 여행 간 사건. 나는 점차 이 모든 경험을 삶이 주는 선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그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아주 특별한 일이 따라온 것이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했고 그것을 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한 엄청난 실험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멕시코의 경험을 통해 나는 한층 더 성장했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배움이었고 그 결과로 나는 큰 해방감을 맛봤다. 나중에 나는 삶의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게 있고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우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 에고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시험해 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 나는 내가 세 번째 시험 보는 것을 왜 그렇게 꺼려 하는지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알게 되었다. 실패에 대한 예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내면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짓거리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그런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행정실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한층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이었다. 나는 세 과목의 시험을 모두 치르고 세 번째 시험의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시험날 아침 나는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명상을 했다. 내면은 여전히 매우 고요했다. 그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뿐이었다. 설령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삶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마음 깊이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시험지를 건네받으며 슬쩍 훑어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전날 슬쩍 본 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는 명분 하에 나는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다. 그러자 따놓은 지옥으로 추락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이다.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나는 바짝 마른 입술로 내 가슴이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말을 읊조렸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내맡김. 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야 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성장 단계에서 나는 내맡기기 수행이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호불호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호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 말에 너무나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몸부림치는 대신 더 많이 내맡기는 길이었다. 나는 이미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몰라도 그 흐름에 내맡기겠노라고 결심했다. 이제는 그 원칙을 내면에도 적용해야 할 때였다. 마음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저 편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목소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극적으로 박사 논문에 통과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마음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개인적인 호흡으로 대신 삶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나는 어느새 목수이자 스승이자 저자가 되어 있었다. 나의 내면 역시 성장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짓던 명확한 선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강의를 하러 오는 것과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삶이 내게 맡기는 일들이 통제불능의 지경으로 늘어났지만 나는 거기에도 자신을 내맡겼다. 그나마 오전과 저녁의 명상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나는 종일 틈날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혀 중심을 잡았다. 차를 탈 때든 차에서 내릴 때든 늘 호흡을 고르고 지구가 우주 공간 속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심상화했다. 끊임없는 봉사로 점철된 이 삶이야말로 내가 꿈속에서 말했던 다른 길을 의미하는 것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깨어남을 향해 가는 새로운 길에서 삶은 더 이상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이제 삶은 전투지였다. 나는 이곳에서 내 옛날의 자아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날카롭게 일깨우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나에게는 극복해야 할 저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 목소리가 했던 말을 아주 생생히 기억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없을 일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숲속 바로 그곳에 사원이 들어설 것이었다. 나는 내 땅에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서는 것이 진짜로 싫었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때쯤은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삶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상당한 이력이 쌓인 터였다. 그렇게 해서 점점 명상센터가 커져갑니다. 이분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이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했듯이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 역시 그렇게 저절로 시작되었다. 유니버스 템플과 빌트 위드 러브 때처럼 나는 내게로 온 에너지를 그저 묵묵히 섬겼다. 나는 숲을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요청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로 온 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사람들 돕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들이 머릿속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내게 온 것이든 집을 지어달라고 온 것이든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온 것이든 아무 상관없었다. 어느 것이나 내게는 똑같았다. 나는 프로그래밍 일을 열렬히 사랑했고 그 재능을 살려 사람들을 돕는 일 역시 사랑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개인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슴과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우주가 직접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암릿이라는 영적인 스승이 과거의 부적절한 행실이 알려져서 위기를 겪습니다. 암릿처럼 진화한 사람이 그토록 극심한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겪어내는지를 바로 지척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진정 큰 축복이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그는 일체의 모든 상황에 몸을 맡김으로써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런 상황들은 마치 불과도 같았고 암릿은 그 불을 오로지 영적 정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는 슬퍼하지도 상처받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경험할 뿐이었다. 나는 내가 내면에서 언제나 보아오던 것을 암릿에게서 끊임없이 목격했다. 바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그저 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태도였다. 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 하얗게 타오르는 불이 개인적 자아를 불살라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에게서 해방되겠노라는 결의 말이다. 나는 암릿이 겪고 있는 경험을 타자화하지 않았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나도 함께 탐색해보고 싶었다.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우울해하지도 않았으며 낙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내맡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일어나는 그대로의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그것을 이용해 개인적 자아를 내려놓는 편이 훨씬 낫다. 만사가 그러하듯 시간이 지나자 에너지 역시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의 소란이 가라앉으며 미래를 위한 기회가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처절한 시련의 시기에 암립과 함께하면서 내맡기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겪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삶은 그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했다. 우리는 그 힘을 자신의 변신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를 더 깊은 차원에서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이미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변성을 일으키는 삶의 힘을 마음 깊이 우러르게 되었다. 그리고 CEO가 되어서 이제 제트기를 타고 계약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뺀 나머지 모든 상황은 너무나 극적으로 달라져 버렸다. 삶이 가져다 준 꺼림칙한 변화를 얼마나 무수히 받아들여야 했는지를 돌이켜 보았다. 처음에는 저항하는 마음을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과감히 나를 내려놓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 둘 목격하게 되면서 그 과정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가 내려놓음의 결과였다. 내 삶에서 삶의 흐름에 내맡김으로 해서 비롯되지 않은 부분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같은 과정에 깊이 감화된 나머지 내 안에서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느끼는 흥분과 경의에 푹 빠져버렸다. 나는 삶이 언제 어디로 나를 불시에 밀어 넣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일은 그저 끊임없이 내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수년간 나는 일이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내면의 약한 인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느 한 가지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냈다. 그런 현장을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덕분에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를 배운 나는 아주 깊은 수준에서 영원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억울하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직원들의 운명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충돌하는 상황 때문에 내면에 강한 긴장이 서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는 현실에 그저 내맡기기로,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염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내 가슴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깨닫고 평화를 되찾았다. 내일이 오면 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나는 세상의 인정을 쫓지 않았다. 그저 삶의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성공한 CEO로서 백악관 만찬에도 가고 그러는 시기의 일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런저런 상황을 겪었던 일은 내가 그토록 부지런히 지켜본 내 정신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생활 방식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삶에 들뜨거나 욕심이 생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덕분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내 안의 모습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유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나는 나를 지켜보는 자리로 깊숙이 이완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계속 내려놓았다. 이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는 것은 삶이었고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나를 내려놓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효과는 확연했다. 나는 아주 긍정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인 상황으로 끊임없이 내몰렸지만 내 상태는 점점 더 명료하고 고요해졌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인 한 모든 상황이 소중하고도 알찬 경험이었다. 내게 그것 외에 다른 목표가 있었다면 나는 그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도전을 마주하면서도 내 안의 평화는 오히려 깊어지기만 했다. 삶은 날마다 날마다 나를 다듬어 내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냈다. 나는 그저 놓아보내면서 그 과정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되었다. 그리고 아주 억울한 사건 때문에 FBI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긴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벽한 평화가 내려왔고 종일 거의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 아주 두터운 담요가 내 몸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듯이 느껴졌다. 나는 잘못한 일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이 흔치 않은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있고 싶었다. 그날은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삶이 불쑥 던져준 이 과격한 상황을 온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이유는 정말 없었다. 대신 그 시간에 나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모두 놓아보내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깊이 이완했다. 이 상황에서 내 맡김은 내가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온당한 일이었다. 나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마음이 흔들렸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이 일이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어 했다. 다행히 나는 그보다는 잘 알았다. 그 오랜 세월을 머릿속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바친 사람으로서 나는 목소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저 편안히 이원하면서 나를 변호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가 지나가도록 놓아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일은 저절로 해결되리니 그동안 나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큰 기쁨과 평화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받지 않도록 깨어있을 참이었다. 언제나 내 발목을 잡던 그 겁 많던 인물, 에고가 내 안에 얼마나 남아있든 간에 나는 이 모든 상황을 활용해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내 여정의 전부였다. 메디컬 매니저 경영진 개개인에 대한 수사로부터 회사를 분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나는 CEO 직위를 내려놓았다. 그해 말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나는 이것을 삶이 하는 일을 받들기 위한 또 다른 내맡김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저 이완한 채로 내 안에서 어떤 저항이 올라오든 다 놓아보냈다. 나는 그렇게 이 시련 전체를 대했고 덕분에 내 삶의 이 시기는 나의 영적 여정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강렬한 부분이 되었다.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 회사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바쳤음에도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이 내 내면의 상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최악의 상황이 안팎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변화들이 보였다. 삶은 언제나 내게 그래왔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큰 실험이었다. 나는 정부의 이 공격 역시 예외가 아님을 알았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저 기꺼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판 날입니다. 내 자리는 배심원석 바로 옆자리였다. 거기서 수감자들을 보고 있으려니 교도소 명상그룹 사람들이 생각났다. 흘러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언젠가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게끔 놔뒀다. 이 시련을 경험하는 내내 평화를 유지하려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조차 평안해야 했다. 나는 그저 뭐든 놓아보내고 그 순간 속으로 이완에 들어갔다. 내 안은 옆에 앉아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실거렸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역시 내 삶의 여정이며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지를 그저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나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내 안의 깊숙한 자리에 평화롭게 앉아서 외부의 사건들이 내 내면의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마치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놓아보내기 실험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초짜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지금의 위험은 내가 지금까지 상상해온 모든 것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초대형 악재였다. 뭐가 뭔지 모를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능한 한 깊은 차원에서 끊임없이 놓아보내는 것 뿐이었다. 내 만트라는 이러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받아들이라. 나는 내 인생이라는 긴 여정 위에서 지금은 탁월한 실력의 법률팀과 함께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놓아보내고 당장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긍정적인 자세로 합류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 앞에 놓인 현실, 즉, 새 수석 변호사와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에 나를 내맡겼다. 삶이 드디어 내 개인적 자아의 잔류물을 완전히 쓸어내버릴 작정인 것 같았다. 내가 오래전에 빌었던 바로 그 일이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맞습니다. 신의 개입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돈은 내가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돈이었으므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다. 그러자 시장만큼이나 갑작스럽게 그 모든 악몽이 끝났다. 정부가 나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난 거죠. 법정의 공방은 어느새 머나먼 기억으로 물러나 거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왔다가 사라져갔다. 그 길을 가는 매 순간 나는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내 정신에는 그 어떤 상흔도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했다. 인상은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 동안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모든 우여곡절이 내 깊은 곳을 흔들어 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두려움과 개인적인 한계를 놓아보내게 만들었다. 내가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정화의 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나는 늘 변성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모든 시련 덕분에 내 안에 그토록 큰 아름다움과 자유가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반대다. 나는 수용과 내맡김이라는 이 엄청난 실험을 시작한 이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경외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마치 사포와도 같았던 삶의 흐름 덕분에 나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스스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마음의 힘으로부터 끝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나는 순전히 절박한 마음으로
삶의 두 팔에 몸을 던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 앞에 놓인 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놓아보내는 일뿐이었다.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것들을 잡아당겼다. 더 많이 놓아보낼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졌다.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건 기꺼이 놓아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책임이었다.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자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삶의 흐름에 내맡기는 것뿐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40년간 삶이 바뀌는 경험들을 모두 하고 난 지금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궁금해한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삶이 다 알아서 한다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고된 몸부림은 없어지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완벽한 그것에 내맡기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만이 존재한다. 결국에는 마음조차 저항을 그치고 가슴은 스스로 자신을 닫아거는 습관을 잃는다. 그때의 기쁨과 흥분과 자유란 꿈에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너무나 아름답다.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보낼 준비가 된다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된다. 삶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될 때 모든 잡음은 멎고 위대한 평화만이 남는다.